철카스입니다. 다이오드 관련된 부분 선생님이 수업 자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영상 확인하십시오. 자, 다이오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다이오드는 이렇게 P형과 N형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빛이 나니까 발광 다이오드고 얘는 그냥 일반 다이오드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회로 기호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특징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면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이오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도체라는 것은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고 부도체는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이렇게 딱 해서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떨 땐 도체, 어떨 땐 부도체 중간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4개가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는 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정된 상태를 규소와 게르마늄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도체로 이용할까? 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는 부도체로 이용할까? 고민을 해서 찾은 방법이 불순물을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첨가함으로써 도체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불순물들이 뭐가 있느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3개, 그리고 전자를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그곳을 빈 공간을 전공이라고 하고, N형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3개죠. 자,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항상 언제든지 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빈 공간의 이름이 전공입니다. 전공. 이게 P형 반도체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붕소, 인디움, 갈륨 같은 녀석들이죠. 항상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최외곽 전자 하나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안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P형 같은 경우에 하나를 받아야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P형이 P형과 N형을 붙여놓으면 이 N형에서 남아도는 이 전자 하나를 버려서 안정하려고 하는 이 전자, 이 녀석을 P형이 이 전공이라는 빈 공간이 얘를 받아들이면 딱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전자,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 N형은 전자를 버려야 안정하는 상태고 P형은 전자를 받아야 안정한 상태니까 더 붙여놓으면 넘어가겠다. 그때 이 전자의 이동, 이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P형과 N형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P형은 전공이라고 전자를 받을 빈 공간이 있고, N형은 자유전자, 이 전자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 두꺼운 부분 보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우리는 전위 장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벽이 있다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벽이 있어서 그냥 옆에만 놓으면 전자가 이동을 할 텐데 사실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이 건전지의 방향에 따라서 조건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건전지 모양을 플러스 마이너스 배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쪽에서는 전자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우리 전기력 배웠습니다. 전기력 중에서 청력이라는 것은 같은 극끼리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고 잡아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죠.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N형에 남아도는 마이너스 얘를 빨리 바깥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와 건전지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가 서로 미는 힘, 청력이 작용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벽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전자가 이 벽을 넘어가라고 건전지에 있는 전자들이 얘를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힘만으로는 여기를 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P형은 전자를 받을 이만한 전공이 있었죠. 이 전공은 이 전자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잘 됐네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훌쩍 넘어가겠죠. 이 전공 덕분에 전공의 인력 덕분에 얘는 자꾸 이쪽으로 넘어오게, 인력이 아니죠. 전공이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자꾸 넘어오게 될 거고, 이 녀석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이동은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요렇게 연결을 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와 연결했더니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것을 순방향 연결이라고 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역방향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벽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장벽은 평소에 전자가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간신히 넘어가고 잡아당겨야 넘어가는데 지금 건전지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전자가 있겠죠? 이쪽이 전자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이쪽에서 전공이 전자를 이렇게 넘어오도록 잡아당기려고 빈자리를 해야 되는데 못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전공은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건전지에 있는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넘어오는 녀석들을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N형에서 남아도는 전자는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이동이 발생되지 않겠죠. 이렇게 전자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가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부도체가 되는 거죠. 이때를 역방향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방향과 역방향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